나경원 씨 따님의 성적이 절차를 어기고 예. 고쳐진 게 맞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성적 비리를 지적하고 예. 있어요. 사실상 그런 판결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8차 9차 고발한 거 고발한 조사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연락이 안 오고 있고 지금 고발한 지 9월 16일이니까 여러분 벌써 4달째가 되어 네 달이 가잖아요. 넘었네요. 올해 한 1월 15일쯤 이제 4달째 된 겁니다. 정치인의 편,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분명하다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볼 수가 예, 있고요. 자, 11차 고발은 검찰의 직무유기, 지독한 직무유기, 그냥 직무유기도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고 지독한 직무유기인데 그것을 경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 경찰도 만약에 이제 어쨌든 뭐 여러 사정으로 수사가 안 되면 7월달 공수처 출범하면 예. 공수처에 나경원의 비리와 함께 담당 검사들의 직무유기를 동시에 고발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와 검찰청이 뭐 법무부 vs 검찰 내지는 추미애 vs 윤석열 이런 대립 구조를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 공정으로 포장된 불공정의 문제라든지 제도화된 불공정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될 과제를 던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그다음에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점, 그 표적이었다는 점 또한 분명하거든요. 예. 자정 능력 없다. 검찰 스스로가 자정 능력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폭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이전에도 이전에도 자유한국당이 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때도 그랬고 정개특위가 구성될 때도 그렇고 예, 예. 위원 추천을 안 해요. 위원 추천을 안 해서 시간을 일단 보낸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위원 추천을 겨우겨우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토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예. 추천을 못하는 거죠. 민기 예,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갑자기 이 소리가 뭔가요? 예, 앞으로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신장식입니다. 예, 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우리 얘기를 하죠. 자, 굉장히 바쁘신 두 분이에요. 굉장히 바쁘신 두 분인데 오늘 소개를 고요. 일단 그 방에 인사드리면서 얘기를 하시죠. 예, 뭐 저는 국민TV 조합원이고요. 저도요.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우리 조그만 싱크탱크를 일하면서 자나깨나 그분이 구속원벌대기를 영원한 활동하면서 한편 우리 핫식스의 선의 경쟁 방송으로 그 TBS TV 민생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상을 휩쓸었는데요. 거기 진행도 하면서 억울한 분들의 사연을 전하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고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예. 쑥스럽습니다. 일단 나와주셔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 소개도 해주시고 근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정의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 하고 있고요.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뭐 저는 요즘도 뭐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의당 비례대표 였었는데 처음으로 갑자기 거기서 공개를 했어요.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2월 17일까지 시민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제가 10번 안으로 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1800에 ARS 1800에 2120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와. 예. 진짜 두 분 바쁘신 분들인데 나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왜 나오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외모가 일단 굉장히 닮았습니다. 두 분이. 닮았나요? 아니 안 죄송합니다. 누가 미안한가요? 지금 누가 기분 나빠야 하는 거? 그죠, 그죠. 제가 1991년도에요. 네, 처음 만났어요. 신대방동에서 철거민도 당한 현장을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울부짖고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신장식 변호사님이었고 안양 나오는 민주당 후보 민병덕 변호사님이었어요. 아 그때 그 강의 정말 귀중한 대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하는 사이. 예. 자, 상대방송 철거 지역에서 같이 만나. 예, 두 분을 모신 거는 외모가 닮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두 분이 저희 핫식스의 조회수의 탑 5에 는 와. 클립을 기록을 했길래 이렇게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 어떤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40만 번 기록한 아. 적이 있고요. 뭐 굉장히 최고수도 있고요. 이상호 기자님 저번에 나온 이상호 것도 기자도 굉장히 굉장히 높은 게 많이 있고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뭐 쟁쟁한 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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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회 출연인데 핫5 안에 들었다는 게 예.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아까 전에 아이돌 마이크라서 각자 소개를 했는데 여기 앞에를 보시면 본인의 소개가 있습니다. 아이돌 마이크. 일단 나만 바라봐. 아, 이거 안지건 소장 이게 뭔가요? 무슨 뜻이? 나는 미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만 바라보라는 건 실례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만 보기. 나경원 씨 있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꿈에 그분 만났어요. 해드렸는데 제가 예를 들면 신장식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할 일이 있는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주소록 이제 입력하지 않을 쳐야 되잖아요. 신장식을 그런 일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 이분을 깊이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사학비리, 입시비리, 성적비리 그 다음에 예산비리 핵심에 있는데 검찰이 정말 아까 방송에 나왔는데 너무나 지독하게 수사를 안 합니다. 고발 구체적으로 예. 잠시 뒤에 얘기를 그래서 하고 나만 바라본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기 뉴 데코 이건 뭔가요 도대체? 아 이거 예전에 여기서 또 나올 줄이야. 예전에 제 별명 중에 하나였어요. 네오데코. 예, 신장식을 이렇게 영어로 아주 직설적이고 유치한 별명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뜻인 것 같아요. 분이 그런 의미를 쓰신 것 네오데코, 같아요. 네. 뉴데코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아, 예. 뉴 자, 데코레이션. 두 분이 각자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준비한 토크에 키워드가 있는데 그 종이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아, 요 앞에 예. 자 하나 짠. 예 나의 사랑 N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 먼저 예. 시계 개혁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신장 개업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장 신장 개혁인가요? 예. 예전에 제가 출마했을 때 진보 정치 신장개업 신장식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 한번 좀 알리려고 그때 그전에도 그렇군요. 그랬었는데 자, 두 예.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뭐 시작을 하실까요? 하시죠. 아니요, 우리 출마도 하신 신장식 변호사. 알겠습니다. 예, 합니다. 제 키워드가 왜 신장식의 개혁일까 생각을 해보면 뻔한 것 같아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특히 검찰 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검찰은 자정 능력이 없다. 국민의 힘으로 개혁시키기 전에는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로 신장식의 개혁이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럼 이번에는 검찰 개혁, 신장 개혁, 신장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궁금한 게 많아요. 일단 네. 뭐 이제 정의당에서도 이제 사법개혁 정확하게 제가 명칭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뭐 법원도 얘기가 되고 검찰도 얘기가 네, 되고 그렇죠. 쪽으로 하는 건데 일단 아까 전에 비례대표 이제 국민 경선도 있는 비례대표에 이제 출사표를 내셨는데 네.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지 지금 앞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것과 네. 법원 개혁에 네.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미진했고 앞으로 21대 국회에 또 진출을 하신다라면은 어떤 네, 것들을 정의당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신장 어떤 거에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이제 검찰 개혁은 사실은 공수처 개혁, 공수처법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그 형사소송법 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통과됐어요.
우리가 환호하기도 했지만 겨우 첫 발입니다. 실은 공수처법 같은 경우요. 올 7월 달에 원래 공수처가 출범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 핫식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수처장 추천을 하려면 7명, 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5.18 진상조사위원회나 이런 위원들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간을 끌었느냐. 첫 번째, 위원 추천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7명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야당에서 추천권이 2명이 있어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있는데 이 2명 중에 1명은 자한당이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럼 나머지 1명, 야당 추천목 1명이 누가 될 거냐. 소위 보수 야당 쪽에서 될 거냐 아니면 정의당 쪽에서 될 거냐에 따라서 공수처장 추천이 올 7월 달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 야당에서 자한당 1명, 보수 야당이 뭐 새로운 보수당이 됐든 헌 보수당이 됐든 무슨 당이 됐든 간에 미래 한국당 이런 쪽이 되면 그러면 공수처장 임명 올 연말까지 못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1야당 정의당이 제1야당이 돼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적어도 정의당이 제1야당 내지는 두 번째 야당이 되어야 겨우 공수처장이 7월 달에 추천 가능할 거다라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공수처 인원이 적어요. 검찰에 있는 검사 숫자가 2,300명인데 공수처 검사 25명이에요. 그러면 이 25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좀 이겨서 진보개혁이 180석, 200석 가까이 딱 가지고 이 공수처 검사 인원이나 수사 인력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정도 인원 가지면은요, 지금 정도 인원이나 수사 인력 가지고는 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일 못하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줘야 된다. 이것도 이번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주장하는 하나는 지금까지 검찰은 독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독립성 좋죠. 하지만 절대로 독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 통제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민주적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게 지방검사장 직선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18개 지방검찰청이 있어요. 그 18개 검찰청의 검사장을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 검사장들은 전부 다 윤석열 괜히 무슨 괜히 하면서 다 검찰총장만 쳐다보고 있죠. 검찰총장만 쳐다볼 일이 없어요. 그 지역의 국민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함부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날릴 수 없어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이 검찰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야말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거 할 때 됐다라는 저희 예, 질문 하나 하시죠. 예. 미국에서 검사장 직선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공천을 바꿔하는 건지 그걸 설명하는 걸 못 들었어요. 정당 공천을 하는 겁니까? 정당 공천은 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클린턴도 직선 검사장 출신이에요. 클린턴 대통령도 직선 검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라는 것은 대체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거 너 시기상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보세요. 우리 교육감 직선제 처음 시작할 때요. 네. 다들 시기상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교육감 직선제 하니까 무상급식 됐죠. 진보적인 교육감님들이 막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좋은 진보적 교육감님들이 교육개혁을 위해서 각 지방마다 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육감들도요 쫓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예. 물론 뭐 지역에서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누군가가 직선제 검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이유 없고요. 좋은 검사장이 나오면 그 검사장을 따라서 김진태 씨가 혹시 검사장 하고 있는데 계신 분들 해야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당을 이제 뭐 검사장을 뽑는데 정당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정당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정당이 없어도 알아서 다 이제 그러니까요. 뽑기 때문에 아마 뭐 직선제를 하더라도 정당을 표시 안 하는 게 정당으로 출마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게 교육감 적정해 선거할 보입니다. 때 지방선거 때 같이 예. 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검찰 개혁과 대한 어떤 이제 잘 말씀해.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이제 비례대표에 출마를 하는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할지 그 자신은 있으신지 좀 이런 게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노회 12년을 같이 당할 지난 11월 달에 책도 함께 책을 써서 냈어요. 근데 법사위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꼭 들어가서 개혁 완수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회찬 대표님의 말을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대표님의 말은 프레임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재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그 2012년을 잠깐 자유한국 그때 새 국회의원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랑 왜 선거연합하냐. 그렇게 평상시에 싸우더니 아니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아도 왜 들어오면 힘을 너무 재밌. 근데 이 말 이거 야라고 얘기를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 버리잖아요.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통해서 저는 진보개혁 진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정힘을 가지고 있었고 같이 달리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개혁 진보 진영이 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를 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강한 진보 정당,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의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22년을 당직 생활을 했거든요. 뭐 중간에 또 변호사 생활하느라고 한 5, 6년 정도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러면은 뭐 이자스민 의원, 이자스민 뭐 등등등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잖아요. 당 활동 오래 안 하셨던 분들, 이분들을 정의당 중심으로 진보 개혁 진영의 힘을 모아내는 이런 리딩하는 리더의 역할을 제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당원 여러분들, 시민선거인단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후달립니다. 왜냐하면 노조 많이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저는 이삭주 우리 국민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이거 청중 중에서 눈에 띄는 분이 계신데 지금 여기 들고 계세요 핸드폰을. 그다음 신장식의 개혁 하트를 그리신 분이 있는데 혹시 어떤 분이시 어디서 오신 누구시고 뭐 신장식 변호사한테 할 말이 있는지 한번 가족은 아닙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화이팅 하시고 싶은 사법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 공감하는데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자시군요. 혹시 신장식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국민TV 조합원으로 남서부 조합원으로 왔고 그러시군요. 여기서 그 신장식 변호사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합원님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서부 양미애 미식가라고 합니다. 양미애님께 저희 천일염 간장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한 다음에 잠깐 또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고요. 우리 나의 사랑 스토커인가요 혹시? 스토커는 아니고 예. 우리 사실 이 이제 사랑이라는 게 이제 풍자적 표현이면
나의 분노 N이죠. 근데 이게 저만 분노하는 겁니까? 사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나경원 적이고 가장 비리를 많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김성태 씨도 그랬고요. 별명 혼수 성태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 오죽하면 민초들이 그런 별명 만들어냈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 이제 제가 하나만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예.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저께 제 개인 페이스북에 썼는데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제 매일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하러 갔는데 나경원 의원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하고 김현정 씨하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나경원 의원이. 봤습니다. 화를 굉장히 예. 내고 짜증을 내가지고 김현정 앵커는 이제 여기 목에 담이 와서 어깨가 안 돌아가고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예.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식스에 같이 우리 안진걸 소장이랑 같이 나와서 방송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분노하셔서 입이 안 털리더라고요. 내가 쫄았어 예. 살짝. 분위기가 살벌해가지고요. PD 전화에는 아들 비리 묻자 이 정도 하시죠라고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경원데 실제 저도 보고 왔거든요. 봤는데 정말 인상을 엄청 쓰면서 이 방송에 호의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악의적인 질문을 하면서 분위기가 성대모사 하시고 지금 봐요. 성대모사 악의적인 질문 이 정도 하시죠.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요? 저기 우리 아들 공부 잘해요. 막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너무 참 비열하고 저열하다는 게 그 방송에 나와서 당연히 국민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걸 언론에 온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